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재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 책임감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다 가짜뉴스와 선동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극우단체들이 난리를 피니까 분열 현상이 또 계속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기를 줄이지 않을까. 혼란의 시기를 빨리빨리 해야. 시민단체들 역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를 통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사회 대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 그다음에 그런 헌점들을 이용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시대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매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동참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섬 자원 발굴과 세계적인 지질 관광 명소 개발을 위해 돌산 향일암과 사도 일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의 지질 명소를 발굴해 환경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여건상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향일암 주상절리와 사도 공룡 발자국 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모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오동도에서 돌산도, 금오도, 연도, 개도, 낭도, 사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이들 각각의 명소들이 이미 관광자원이나 섬자원 개발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이들 지역은 대부분 다도해상과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여수시에는 20개소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지질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20개 지역을 포함하는 육지와 바다 44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 보강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사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또 지질 명소를 발굴해야 되고 또한 저희는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저희가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5곳을 포함해 16군데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돼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등산권이 국가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후보지 신청을 마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 조성과 사전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지오 투어리즘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투표소 26곳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선거인 수를 48,465명으로 확정하고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 관할 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물김 폐기 사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전남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9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상 사업은 52개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립 등 가공 능력 향상 분야에 539억 원, 마른김 물류단지 건립 등에 22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물김 생산량 확대에 따라 이번 정부 추경에 김 가공 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00억 원 국비 편성과 마른김 정부 비축 사업비 600억 원 지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가 독일의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전문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수소기술 선진국인 독일을 방문해 지멘스 수전해 스택 공장과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 수전해 시스템, 반슈타트 패시브 하우스 등지를 잇따라 방문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찾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와 광양 수소도시 사업과 수소 생산시설 자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향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성폭력을 당했던 한 피해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 전문가 등 약 20명이 모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 최갑순 씨입니다. 1979년 비상계엄 당시 대학생이던 최 씨는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혔고 군과 경찰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내 다리를 더듬었어. 그러니까 눈을 떴어. 희죽거리면서 이렇게 더듬어 올라오는 게 다리 사이로. 최 씨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극복 노력, 여성 인권활동 참여까지 당차게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도 주변의 위로에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5.18 성폭력 피해자는 최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 가슴이 크게 올라와. 어둠에서 잠을 못 잤어요. 이번 모임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 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반갑고.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여성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또 의미가 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해내고 이런 것들을 국가도 체계적으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 열매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후 변화로 나무 심기 적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기존 식목일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도 전국 최초의 식목 행사를 개최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고 정성껏 물을 뿌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식목 행사가 신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에서 나한송 2,000그루를 심으며 올해도 전국 첫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년째인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4월에 하면 나무가 고사율이 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말 이전에 지금까지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 활착률이 98%, 97%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실제로 4월 5일로 지정된 기존 식목일이 현재의 기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봄철 강수량 감소와 건조한 날씨로 묘목의 생착률이 떨어지고 있어 적절한 식재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후 변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그 봄이 일찍 찾아오는 경향이 요즘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3, 4월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식목일을 3월로 조정하면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산불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후 조건에 따라 식목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습지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하구 습지 복원을 위해 지난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해 농경지 18헥타르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60억 원으로 농경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제방을 철거한 뒤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습지 보호 지역을 수변공원과 유수지로 복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사업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중단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사업이 공동도급사인 금광기업이 시행사 지분을 전량 인수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여수 대경도 일원에 미래에셋이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등 종합관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